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의 김세영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이 10월의 첫 거래일이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오늘 유통주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가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맞아서 화장품과 면세점 관련주들 일제히 올랐습니다. 또 중국인 여행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LG 생활건강이 5% 가까이 올랐고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토니모리 등 화장품 관련주들 일제히 올랐습니다. 또 호텔신라나 신세계 등 이 면세점 관련주, 유통 관련주들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정유주가 3분기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죠. 또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는 소식에 이 정유주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O일이 오늘 급등하면서 52주 최고가 새로 썼고요. GS도 500원 정도 소폭 오르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강태공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 좀 하락 마감했잖아요. 오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시총 상위주들이 이제 하락을 해주면서 아마 이 제약주군 위주에 있는 업종들이 대다수 많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장중에 1% 가까이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아마 이 10월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이 코스닥이 음봉으로서 하락으로 이어가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분이 나쁘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장으로서 봤을 거라고도 생각하기도 하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제 12월 달까지 우리가 두고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의 상방 이제 1000포인트까지는 분명히 현재 자리가 열려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일단 오늘 장에서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코스닥 시장이 일단 음봉으로서 마무리해주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서 20일 이동평균선대에서 이제 터치를 해주면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그리고 우상향해주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름다웠을 거지만 하지만 이 코스닥 차트가 아직까지는 현재 60일 이동평균선대인 800포인트까지 이 지지 라인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현재 위험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동시에 현재 월봉상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분명 보더라도 지금 5 월봉선을 터치를 해주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현재 시장이 오늘 그 어떠한 악재라도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만 악재라고 한다고 하면 동성제약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악재가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이 종목군들의 하락폭을 본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9% 정도 하락폭이었습니다. 결국 이 정도 하락폭의 악재를 가지고 지금 대파동으로서 대세 상승장을 올라가는 제약바이오를 누르기는 어렵다. 실제로 오늘 이 하락 마감했던 동성제약이랑 차트 역시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까지 봤을 때 정확하게 이동평균선상 이 60일 이동평균선대를 터치해주는 구간, 아직 무너지지 않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제약주들 역시도 자리를 지켜주는 구간에서 조정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무엇을 나타내느냐? 현재 시장은 아름다운 조정을 나타내고 있다. 아름다운 조정일수록 여러분들께서는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되고 내가 혹시라도 비중을 다 못 채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 더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실한 종목의 승부를 보셔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2018년도 하반기 1000포인트까지 가는 이 대세 상승장 속에서 확실한 종목을 가져다 찍으셔야지만 여러분들 계좌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최근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중국 소비주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테마에 대한 강의를 직접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하락장 10월의 첫 시작을 저와 함께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신다라고 하면은 10월이 마무리되고 11월이 넘어가는 과정, 11월이 마무리되고 12월로 넘어가는 과정, 여러분들 계좌는 점차 늘어나면서 인생 역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자리를 지키면서 조정을 받았고요. 확실한 종목들은 매수하셔도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한국 유니온제약 짚어보겠습니다. 이 종목 요즘 핫한 제약 바이오 중에 하나인데요. 전문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16%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는 이 종목 오늘 제약 바이오 주잖아요.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 종목은 급등했네요.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 이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하락을 많이 나타냈지만 그중에서 강력하게 상승했던 종목 자체가 한국유니온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한국유니온제약이라는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두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를 시켜드렸고 한국유니온제약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차트에 대한 분석까지 해드리면서 강태공 전문가의 제1기법에 정확하게 포착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오늘 같은 시장에서 강력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오늘 참 재미있게도 이 검색기 시스템 포착된 종목들이 1기법, 2기법, 3기법 모든 이 기법에 포착된 종목들이었는데 일단 한국유니온제약이라는 종목 자체를 본다고 하면은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최근 시장에서 신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 상장되면서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이냐? 제가 분명히 하락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야 될 거는 매집. 누군가는 물량을 모아나가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사나가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물량을 계속해서 모으는 이런 매집 패턴에 대한 포착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강요를 해드렸는데 이 한국유니온제약이라는 종목 역시도 차트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상장과 동시에 주가가 상승 파동을 보여주는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들을 꼬셔드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하방으로 밑으로 빼버리죠.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를 올라타게 만들고 하방으로 주가를 밑으로 빼버리면서 동시에 뭐가 나오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던 누군가는 물량을 모아나가는 매집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7월, 8월, 9월 6월달, 7월달, 8월달 분명히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약바이오를 지금 누군가는 꾸준하게 모아나가는 종목으로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시켜줬던 게 이 한국유니온제약이라는 종목이었는데 한국유니온제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6, 7, 8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하방으로서 한번 빠졌다가 상방으로 빠졌다가 하방으로 빠졌다가 일정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물량을 모아나가는 구간이 나와줘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언급했던 뭐가 나옵니까? 정배열 패턴까지 들어서면서 제가 어디서 추천드렸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정배열과 함께 매집 패턴과 함께 어떻게 돼요? 바로 다음날 상한가와 함께 주가는 단기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50%가량의 수익과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하지만 뭐 이런 1기법, 2기법, 3기법을 모른다 하시더라도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검색기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이 단타 시스템, 폭착 시스템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매매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자, 분명히 오늘 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자, 오늘 장에서도 분명히 과거에 돌파를 하지 못했던 구간이 어디서 나오느냐? 돌파를 하지 못했던 구간이 22,000원권에서 나오게 됩니다. 22,000 구간에서 주가를 한번 상방으로 올려야지 못 올리고 무너지는 구간.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돌파를 시도해버리면서 오늘 어떻게 돼요? 21,500원 구간 정도에서 오늘 검색기에 포착이 되죠. 그럼 뭐라 했습니까? 돌파를 못하다 한다. 이거는 강력하게 올리겠다. 강력하게 끌고 가겠다. 강력하게 주가를 쏘아버리겠다. 라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에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시장가로 매수 버튼만 한번 눌러주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21,500원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뭐 큰 수익은 아닐 거예요. 그냥 가져간다 하더라도 고점 대비 한 10% 정도의 수익률. 뭐 10%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작으면 작다지만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서 100만 원만 투자해도 10만 원입니다. 1000만 원만 투자해도 100만 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10만 원,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스캘핑 매매 기법 강의가 뭐예요? 이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서 과거에 돌파를 하지 못했던 구간대를 돌파해줄 때 거래량을 실어주고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을 돌파해줄 때 여러분들 뭐다? 그냥 그대로 매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유니온제약도 오늘 장에서 검색기에 포착되면서 강력한 상승 가져갈 수 있었던 거고요. 이 매집 패턴 이후에 상승한 만큼 추가적으로 상방으로서 한 30% 내지 40% 정도 추가적인 수익률까지 가져가 봐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매집 패턴이 나왔는데요. 돌파를 못하다가 한번 하는 시점에 매수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다음으로는 현성 바이탈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 건강 기능식품과 화장품을 판매하는데요.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거래량도 급증해서 50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호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검색기에 포착이 됐을까요? 일단은 주식 자체는요. 호재가 없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요.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끌어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성 바이탈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말씀드린 게 강태공 전문가의 제2기법에 포착되어 있던 종목이었는데 자, 주가는요. 누군가가 물려있다라고 하면은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뛰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현성 바이탈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에서 제가 강력하게 언급해드리고 있는 뭐 중국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실제로 오늘장 당장에는 아무런 이슈도 없었어요. 없었지만 주가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자, 현성 바이탈이라는 종목의 상장 당시를 봐야 돼요. 현성 바이탈이 2016년도에 상장을 하면서 과거에 이게 없던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코넥스에서 있던 종목을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하면서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현성 바이탈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성 바이탈이라는 종목이 이전 상장을 할 때 무엇을 하게 되느냐? 이전 상장을 할 때 공모가라고 해서 신규로서 이 주식을 이제 공모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현성 바이탈 공모가가 형성되었던 게 얼마냐? 7,000원입니다. 7,000원. 7,000원에 이 이전 상장을 하면서 이 공모가를 형성시켜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성된 이후에 보호 예수 물량이 2년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 지금 시점에서 뭐예요? 7,000원대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물려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해드린 제2기법 뭐라 했어요? 누군가가 물려 있는 종목은 반드시 탈출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탈출을 위한 대파동에서 가치 수익을 보고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성 바이탈이라는 종목 역시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다시 한번 과거에 있던 바닥 구간을 한번 터치를 해주고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그 과거 바닥 구간을 터치해버리는 순간 이 구간대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왜? 내가 7,000에 물려있는데 3,000원까지 깨버린다. 그러면 거의 지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리에서 뭐가 들어오느냐? 저가 매수가 대거 유입되게 되면서 오늘장의 상한가까지 기록하게 되는 제 강태공 전문가의 누군가가 물려있는 종목을 공략해라. 제2기법 중에 하나죠. 하지만 뭐 현성 바이탈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 분석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공모가라든지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뭐만 보면 된다? 오늘 일단 우리가 이 검색기에 시스템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오늘 당장에 강력한 상승으로 이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분봉 차트를 접근해봐야겠죠. 분봉 차트 접근한다라고 하면 뭐가 나오느냐? 현성 바이탈이 오늘장에서 돌파를 시도하다가 못했던 구간.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하다 못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죠. 돌파를 시도하다가 못해 그러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합니까? 앞서 거래량 없는 앞서 매도 물량과 함께 매수 거래가 아닌 매도 물량과 함께 그 양봉을 만들어냈다고 하면은 돌파를 못해 하다가 뭐합니까? 거래량을 분명하게 터치면서 돌파를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자리 한 3,600원 정도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상방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큰 수익률은 아니지만 10% 정도의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찍었다 하더라도 오늘 10%, 10만 원 정도 수익 보셔가지고 소소하게 외식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은 벌 수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루 일당 10만 원을 버는 스캘핑 매매가 바로 이런 CSM 검색기 포착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 지금 현재 자리 돌파를 못했던 구간에서 강력하게 거래량을 터치면서 돌파를 시도할 때 여러분들께서 매수만 진행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성 바이탈도 일단 7,000원의 주가가 누군가는 물려있는 만큼 5,000원 위로는 노려봐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마지막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키스트 확인하겠습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관련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BTS 굿즈 판매 개시 소식에 오늘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K-팝 관련주잖아요. 고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키스트 맞아요. 혹시 굿즈가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알죠, 굿즈. 저 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오늘 개인적으로 저는 굿즈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제가 뭐 아이돌에 대해서 뭐 좋아한 것도 아니고 굿즈가 뭔지 몰랐는데 실제로 이 방탄소년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이슈가 뭐가 있냐고 하면은 MD 판매, 이제 이 해외 투자, 이 해외 이제 콘서트 이후에 지금 이제 굿즈라고 해가지고 방탄소년단의 캐릭터 얼굴이라든지 이런 사진들이 박힌 제품들, 뭐 응원봉이라든지 티셔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가 된다 소식이 이제 들려지면서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키스트라는 종목 역시 이미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뭐
70% 내지 80%까지 수익이 났던 종목 중에 하나지만 오늘 장에선 참 재밌게 단타 자리에 포착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참 시스템이 재밌었던 게 제1기법, 제2기법, 제3기법 모든 기법이 다 포착됐던 건데 이 키스트란 종목은 제3기법, 최근 5일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단타 매매 기법에 포착됐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키스트란 종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스마일 매집 패턴, 주가가 한번 상방으로 이어주면서 매집 롤링을 돌려주고 정배열 만들면서 주가가 70% 정도 상승을 빵 해줬던 자리인데 분명히 방탄소년단 컴백과 함께 이슈를 가지고 상승했던 종목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5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시장에 뭐가 나옵니까? 5일 이동 평균선대를 돌파, 5일 이동 평균선대를 뚫어주는 모습, 그리고 안착 거래가 터지면서 강력하게 빵! 이런 종목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5일 이동 평균선을 터치할 때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강력하게 매수하시면은 깔끔한 단타 매매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키스트란 종목 역시도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오늘 장에서 급등을 이미 알 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몰라도 된다고 했죠. 이 시스템의 장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검색기 포착 종목의 장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매매 기법을 몰라도 돼요. 그 어떤 매매 방법을 몰라도 돼요. 현재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 건지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내가 알아야 될 건 뭐다? 고점대 돌파를 시도해주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키스트란 종목은 역시도 분봉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뭐가 나오느냐. 자,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키스트란 종목 역시도 오늘 3,400원대에 포착이 됐는데 자, 어떤 흐름이 나와주느냐. 분명하게 돌파가 여기죠, 여기. 과거에 1차 구간에서 돌파 시도해주다가 돌파를 못해요. 돌파 못하는 구간이 어디였느냐? 3,400원이었습니다. 3,400원 구간에서 돌파하다가 돌파를 못해버리면서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그 거래량 이후에 뭐랍니까? 주가가 돌파를 해주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다?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찍을 수 있다. 키스트는 솔직하게 오늘 이거를 수익이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만큼 귀여운 그런 정도 수익률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3,400원에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해봐야 8% 9%입니다. 해봐야 8% 9% 어디 가서 이거 수익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8% 9%도 뭐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기에는 작은 수익률이지만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8만 원 거의 하루 일당은 벌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스트 아니면 아까 말했던 현성 바이탈 아니면은 한국 유니온제약 이런 종목들이 모두 다 뭐예요? 이미 시스템이 포착이 되면서 고점대 돌파와 함께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그냥 고점대 돌파하는 그 순간에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수만 눌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뭐한다? 하루에 10% 버는 매매는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만 여러분들께서 잘 가지고 가서 매매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진 못하겠지만 하루에 소고기 사 먹을 수 있는 매매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오늘 이제 이 상한가 검색기 포착 시스템에 대해서 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법부터 사용하는 방법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거니까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매일같이 소고기 먹고 싶습니다. 매일같이 놀러 가고 싶습니다. 매일같이 술 먹고 싶습니다. 매일같이 축제를 즐기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단타 스캘핑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냥 오늘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이 시스템만 설치해 가셔도 여러분들 인생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하루에 소고기 사 먹는 매매는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특징주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5일평선 터치하고 바로 급등해 줬는데요. 이 단타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목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짚어봤고요. 더 많은 상승 가능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진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저희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강태공 전문가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주제 뭘까요?
일단 지난 한 달 동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약주에 대한 테마, 제약주에 대한 시장을 분석해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볼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들 가지고도 수익을 보신 분들 많이 보셨을 건데 분명히 제가 이 시크릿노트라는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2018년도 하반기 대파동을 노려봐야 될 업종군은 두 개만 잡으라 했습니다. 첫 번째 제약, 두 번째 중국 소비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알면 된다 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약 바이오에 대한 모든 걸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 중국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이 특징주 그리고 최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모든 것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정서 전문가입니다. 드디어 이제 제약주가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업종, 테마, 드디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네요. 자, 분명히 현재 시장에 주말간 여러분들께서 남북 경협 관련된 이슈를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사이에서 뭐예요? 김정은 국방위원장까지 함께하면서 종전에 대한 이슈가 더 깊어지면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 정말로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는요, 남북 경협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종전을 한다, 종전을 한다, 종전을 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 종전 선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남북 기업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건데 실제로 종전 선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이슈가 나와줘야 되지만 현재 시장에 그것보다 더 큰 이슈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종전 선언보다 더 큰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딱 하나, 통일이라고 했는데 과연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통일이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종전보다는 더 큰 이슈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분명히 현재 시장이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남북 기업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이 남북 기업에 대한 거, 이 관련되어 있는 거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잡아야 될 건 그거예요. 남북 경협을 이용해서 그 다음 테마, 그 다음 최대 수혜주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거는 이 남북 경협 이후 우리는 무엇을 잡을 것인가, 최대 수혜는 어떤 업종이 될 것이고 어떤 테마가 될 것이고 무엇을 잡을 것인가예요. 무엇을 잡을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던 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잡을 것인가를 이해하기에 앞서서는 누군가가 매집되어 있는 패턴에 대한 종목을 알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잡을 것인가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 다음 차트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9월 11일에 여러분들에게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요를 해드리면서 방송이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방송 히든주로 제시해드렸던 3일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3일제약이라는 종목 역시도 본다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물량을 모아나가는 매집 패턴이 나와준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매집 누군가는 물량을 모아나가는 행보 매집 패턴이 나와주고 주가를 아까 한국유니온제약처럼 주가를 상방에서 하방으로 밑으로 끄집어 내려주고 그 다음에 정배열을 통해서 돌파해주는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고 이 한국유니온제약이라는 종목 역시도 지금 한 47% 정도의 수익률까지밖에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추세는 살아있고 아직까지 누군가 모아갔다는 걸 봤을 때 이 종목 역시도 한 50%, 100%까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온라인 방송 통해서 소개시켰던 모든 종목들이 대다수가 10에서 20 이런 수익률까지 올라가면서 점차 30, 50, 100 이런 우상향하는 걸 봤을 때 우리는 앞으로도 남북기업이 끝나고 나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자 누군가는 매집되어 있고 누군가는 꾸준하게 주가를 모아나가고 있고 누군가는 꾸준하게 롤링하고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다음 그림 본다라고 하면은 자, 오늘 이 종목 무엇이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중국이라 말씀드렸어요. 중국. 분명히 중국을 통해서만 여러분들께서 크게 갈 수 있고 중국을 통해서만 2018년도 하반기 만약에 제약바이오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적게는 30%, 많게는 50%에서 80%까지 이미 상승 파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올라타는 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남북개업 이후에 왜 가든지 설명해 드릴 거지만 아직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다라고 하면은 남북개업 이후에 제약바이오를 잡기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 아직까지 중국 소비주는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늘장에 소개시켜드릴 종목 역시도 뭐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중국 최대수의 히든주 역시도 뭐다? 현재 누군가는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를 위로 상방으로 한번 올려쳤다가 밑으로 빼주면서 매집을 통한 이런 패턴. 그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다음 그림을 대충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죠. 현재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화웨이라든지 이 현재 스마트폰 시장이 폴더블 폰에 이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OLED 관련된 이 종목이 엄청나게 크게 할 수 있는데 이 종목 역시도 뭐다? 폴더블 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OLED로 엮인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과거에 초록뱀이라든지 이런 중국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크게 갔던 종목들 100%, 200% 이상 상승했던 종목들 대다수가 뭐가 있었냐면은 중국 기업이랑 엮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 역시도 뭐다? OLED 폴더블 폰 수혜주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으면서 중국 기업과 엮여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는 뭐 일단은 자세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방송에서 추가적인 설명해드릴 거고요.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중국주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중국주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하고 봤을 때 자, 우리가 일단 종목 차트 몇 개를 보고 갈게요. 이제 남북기업 이유, 이제 중국주가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이 수혜주로서도 제일 잘 알고 있고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에 대한 이 대장주로서도 과거에 2000%를 상승했던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이죠.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보령 메디앙스라는 종목, 이 과거 이 유아용품에 대한 수혜로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과거에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급등했던 보령 메디앙스라는 종목. 그리고 다음 그림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면세점 관련된 사업으로서도 잘 알고 있는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라는 종목입니다. 이 세 가지 종목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차트를 몇 개 보여드렸는데 이 세 가지 종목만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 종목이 왜 제가 언급했냐 좀 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세 가지 종목을 언급한 이유는 현재 이 세 가지 종목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네, 바로 같은 시즌에 같은 기간 동안 같은 폭의 비슷한 폭의 대파동을 보여줬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과거 2015년도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엄청난 수혜주로서 중국발 수혜주로서 엄청난 이슈를 가지고 왔던 종목들입니다.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종목 역시도 2000% 이상 상승 파동을 가지고 오고요. 방금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역시도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는 수익률, 여러분들이 정말 희망하는 수익률 얼마나 했어요? 100%에서 200% 사이의 수익률을 가지고 오는 그런 종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종목들이 상승했던 이유와 지금 다시 엄청나게 바닥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왜 갈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리더스 코스메틱,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이런 세 가지 종목들이 과연 왜 갔을까? 를 봤을 때 우리는 이 다음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것 2015년, 16년도까지의 무엇이냐? 중국 관광객의 추이입니다. 과거에 2000년도부터 해서 2005년, 2006년, 2007년 관광객들이 크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급증하기 시작했던 게 2014년도와 2015년 그리고 2016년도입니다. 이 3년간의 이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이 되어주는데 거의 여러분들이 차트 이 그래프만 본다 하더라도 느낄 수 있는 게 과거
과거 이 중국인들이 관광객 오는 거에 대비해서 거의 한 3배에서 4배까지 증가했다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면 거의 598만 명, 600만 명에 육박하는 중국인들이 들어왔다는 건데 이러한 이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솔직히 관광객만 들어와 가지고 다른 걸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주가가 상승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뭐가 따라오느냐? 그 다음 차트 보고 갈게요. 과거에는 중국인들이 이 우리나라에 여행으로서 왔다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 무엇으로 왔느냐? 여행이 아니라 쇼핑을 위해서 우리나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과거에 이 여행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우리가 한참 이 한류 열풍이 불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로 여행만 오게 되니까 여행만 왔을 뿐인데 막상 와놓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정말 맛있는 김도 있습니다. 그리고 밥이 정말 맛있어서 보니까 밥을 정말 잘 짓는 밥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밀폐 용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야, 화장품까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한국이 쇼핑의 천국이구나라고 하면서 쇼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2015년도, 16년도에 웬만한 게 중국이라는 그냥 과거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뭐 인맥주면 인맥주, 정책주면 정책주 이런 이슈를 가지고 엮어서 날렸다시피 이런 중국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도 그냥 중국을 그냥 붙였다라고 하면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점상한가를 가고 급등 랠리를 보여줬던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럼 이런 시장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한류 열풍. 우리가 다음 그림 봤을 때 다들 알잖아요. 최근에 뭐 방탄소년단만 봐도 알겠지만 이 2000년대 초반, 중반 때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이 한류 열풍, K-팝 스타, 이 우리나라 음악이 이제 어딜 가도 거리 곳곳에서 나올 만큼 한류 열풍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따라왔던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드라마 열풍이죠. 최근에 별에서 온 그대도 있겠지만 우리 이 한류 열풍의 주역이 되었던 뭡니까? 요사마를 만들었던 겨울연가. 아마 지금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크릿노트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다수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겨울연가에 대한 그 당시의 추억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겨울연가라든지 K-팝 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류 열풍을 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뉴스 기사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자, 한류 열풍이 중국에서 불어닥치면서 뭐합니까? 중국 시장으로서의 진출이 계속 시도되고 있고 중국인들 관광객들도 들어오게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한류 열풍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관광지로서 만들었고 관광 산업을 키웠던 것이 뭐다? 드라마라든지 이런 연예인들, 이 춤, 음악, 노래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사업이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게임 관련된 사업도 육성이 되고 엄청난 이 중국 관련되어 있던 기업들의 엄청난 수혜가 예상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그 당시에 이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분석들을 봤을 때 이 어떤 말까지 나왔었느냐? 아까 얘기했던 게 2015년도까지가 이 중국 관광객들이 2배에서 3배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 추세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2020년도까지 갔을 때는 중국 관광객들이 현재 관광객 대비해서 4배까지는 증가할 거다라고 말을 했죠. 그렇게 분석까지 나왔을 만큼 중국에 대한 이 미래 가치가 어마어마했던 것들이 중국 관련되어 있는 소비주, 그다음 수혜주, 중국 관련되는 기업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이 어떻게 되느냐? 현재 아까 그 리더스 코스메틱 아니면은 타임 갤러리 아월드 아니면은 이 보령 메디앙스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대파동을 보였다가 지금 완전히 지하 끄댕이 거의 지옥까지 가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하면은 그 다음 차트 보면 나오죠. 아까 분명히 2016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관광객들이 500만 명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2016년도 하반기, 2017년도 상반기에 갈수록 관광객들이 100만 명도 안 됩니다. 100만 명도 안 돼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 거의 관광객이 반토막도 아니고 거의 6분의 1 토막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보니까 중국 관련돼 있던 소비주들이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 그림 하나로 다 포함이 되죠. 그림 하나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드라는 거예요. 사드. 이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를 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게 되면서 이 중국 정부에서 뭐랍니까?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서 이거는 심화적으로 더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 사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중국 지역을 이제 레이더를 통해서 감시한다라고 하면서 이 중국에서 뭐라느냐? 사드 보복을 걸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그림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2016년도부터 2017년도, 18년도 가면서 이 중국으로서의 이 수출 비중이 컸던 기업들이 그대로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중국 관련되어 있던 종목들이, 이 중국 관련되어 있던 기업들이 수혜주역으로서 기업들이 기대감은 엄청나게 컸던 상황입니다. 기대감이 엄청나게 컸고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기업이 무너졌던 건 뭐다? 사드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드. 이 사드라는 게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뭡니까? 그냥 북한이 핵 미사일이 날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사드가 뭐예요? 그 공중에서 요격, 그냥 타격을 해버리죠. 그래서 공중에서 이 폭파시키는 그런 것들이 방어 체계로서 들고 왔던 게 사드였던 건데, 이 사드를 들고 온 게 뭐라고 했어요? 사드를 들고 온 게 방금 북한의 핵 문제 때문이었다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까놓고 본다라고 하면 뭡니까?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가 틀어졌던 이유 중에 단 하나. 분명히 중국은 우리나라를 좋아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무엇을 하느냐? 중국 국민들은요, 우리나라 화장품을 안거래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물건을 구입하고 싶어서 쇼핑 오고 싶지만 중국 정부에서 제재를 가해놨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슬픈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중국 국민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하고 소비를 하고 싶어하지만 뭡니까? 사드라는 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중국 정부에서 우리나라로서 관광객들을 제한해버리게 되죠. 그럼 여기서 문제. 과연 이 사드는 뭐 때문에 생겼다? 사드는 애초에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남북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북한의 무력 도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그래서 북한 김정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체제 유지를 위한 하나의 이 수단으로서 뭐예요? 핵 개발이라는 게 이어지죠. 그래서 그 핵에 대한 방어책을 들어왔던 게 사드였던 건데, 왜 제가 남북 경협을 이후에 중국을 집중해봐라 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오죠, 이제 나옵니다. 분명히 뭐예요? 자, 우리가 그 다음 하나를 보면 다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두 사람의 종전이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세계 시장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핵. 현재 종전선언의 중심에 있는 것은 핵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비핵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뭐예요? 남북기업이 상승했을 때 그 기대감이 뭐예요?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었던 건데,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종전선언은 즉 비핵화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뉴스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를 먼저 하기 전에는 종전선언, 북한 제재에 대한 이 조치를 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뭐예요? 북한 같은 경우는 종전선언과 관련되어 있는 제재를 먼저 풀어라. 그러면은 우리는 비핵화를 먼저 할 거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비핵화를 먼저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종전선언을 이 사이에 두고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라 했습니까? 이 하나의 그림으로 그 다음 그림으로 정리가 되죠. 남북경협 뭐다? 남북경협에 관해서 남북이 종전선언을 한다는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거고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건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사드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나셨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사드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그 지역에 있던 국민들이 뭐 합니까? 트랙터를 타고 서울로 상경할 만큼 그 당시에 엄청난 파장을 들고 왔잖아요. 그만큼 사드가 우리나라에 뭐 도움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북한의 비핵화를 이미 이제 진행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사드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전방 DMZ 구역에다가 이제 지뢰도 제거하고 있죠. 비무장지대에서 비무장 이제 확대하고 있죠. 이제 하나하나 그 최전방부터 해서 하나하나 없애가고 있는데 이 사드조차도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드가 불필요해서 사드가 없어진다. 그럼 뭡니까? 한중 관계가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큰 사이클로 본다고 했을 때 결국 남북 경협이 이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의 비핵화는 뭘 끌고 간다? 사드 불필요. 사드가 없어진다? 그럼 애초에 우리가 중국과 싸웠던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뭡니까? 악재가 소멸된다. 과거 중국과 연대했던 기업들이 이 엄청난 관광객들에 대한 기대감, 2020년도까지 뭐라 했어요? 2015년 대비 2020년도까지 관광객들이 4배가 증가할 거라 했어요. 하지만 그 4배가 증가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사드였다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 아니죠. 많은 중국 이 국민들 뭐예요? 안 그래도 내가 한국 가서 쇼핑하고 싶은데 이 엄청난 심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드가 만약에 해제가 된다든, 사드를 만약에
사드를 이제 철수시킨다든지 해체시킨다든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된다. 그럼 뭐 하겠어요? 또 이제 중국 국민들 보따리 싸들고 옵니다. 보따리 싸들고 와가지고 당장에 명동에 가가지고 화장품 사겠지, 밥솥 사겠지, 엄청난 쇼핑을 진행할 거라고요. 그럼 실제로 여기서 기대되는 건 무엇이냐? 당연하게 중국이에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뭘 해야겠습니까? 남북 경협이 종전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치닫는데 여기서 남북 경협 수혜주를 산다? 나 한강 가겠습니다. 내 돈 가져가세요. 기관 형님들, 외국인 형님들, 특정 주포 형님들, 저 돈 많습니다. 내 돈 가져가세요.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종전선언이 심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다 했습니까? 종전선언 이꼴 뭐다? 비핵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거는 중국 소비주라는 거예요. 중국 소비주.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2018년도 하반기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이제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께서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분명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매집이 들어왔는가.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3일 제약이라든지 신신제약이라든지 제약주 대부분들이 뭐였어요? 뭐 50%, 80% 급등했을 때 제약주 대부분 뭐였습니까? 매집이 들어왔는가. 키스트라든지 LB세미콘도 80% 이상 수익 봤을 때 뭐가 있었어요? 매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물량을 꾸준하게 하락장에서 모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최근 중국 소비주들 과대납폭이 엄청 심했습니다. 매집이 들어왔는가? 이런 하락 속에서 누군가 물량을 모았는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뭐라고 했어요? 바로 급등. 개인들이 꼬시는 급등 패턴이 나왔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했습니까? 정배열. 주가 상승 초입 구간에 정배열이 나왔는가?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간단하게 잡는다라고 하면 뭐라 했습니까? 많은 수익률이 아니어도 50에서 100% 정도 수익률 보기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게 3일 제약이라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의 소개시켜드릴 히든 종목 뭐라고? 그림을 보고 갈게요. 그림을 보고 하면 뭐라 했습니까? 정확하게 3일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신신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늘장 시간의 상한가를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한 30% 정도밖에 수익을 주지 않았던 엔디포스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죠? LB세미콘, 키스트. 과거 여러분들에게 60%, 70% 수익률을 가지고 왔던 그 종목들의 패턴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가가 뭐라 했을까? 첫 번째 키워드, 매집이 들어왔다, 매집이. 상승 초입 구간에 매집이 들어왔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뭐라 했어요? 앞전에 급등했다가 조정이 들어오면서 매집이 들어와 있는 구간이 나와주는 두 번째 급등까지 나와줬다. 그리고 세 번째 정확하게 뭐라 했습니까? 정배열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럼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중국 소비주들이 지금 대다수 중국 소비주들이 자리가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까지 빠진 자리예요. 고점 대비. 그럼 이런 종목들은 뭡니까? 과거에 이제 사드 보복 해제와 함께 이 악재가 소멸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원래 자리까지 찾아갈 거다. 원래 자리까지만 찾아가는다 하더라도 뭐예요? 50%는 못해도 먹고 간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최소 목표 수익률을 50% 정도로 잡고 도전을 해보셔야 되는데 분명 말씀드렸죠. 시장은 이슈대로 움직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치매, 의료기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드렸어요. 강조드리는 만큼 의료기기가 움직였다가 치매가 움직였다가 줄기세포가 움직였다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약바이오에서도 순환매 패턴을 돌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건데 자, 제가 그 다음 시즌으로 얘기했던 게 뭐가 있어요? 자, 이 재료를 보고 갈게요. 분명히 2018년도 하반기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딱 하나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폴더블 폰에 집중해봐야 된다. 큰 그림은 중국과 제약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현재 시장에 자잘자잘한 이슈도 있다고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기 위한 싸움. 아마 지금 예상되어 있는 게 11월 달에 출시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과연 11월 달까지 이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삼성전자가 180조를 투자하기로 발표하면서 폴더블 폰을 이번 연도 안에 반드시 뽑아내겠다 하면서 폴더블 폰에 대한 이슈가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OLED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엮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 중국주들이 크게 갈 때는 중국 기업과 함께 엮여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폴더블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면서 중국 기업과 엮여 있는 종목, 중국 기업과 함께 가는 종목이 바로 이거란 거예요. 그러면서 OLED 관련되어 있는 수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면서 40% 내지 80% 내지 100% 정도 급등 파동을 가져왔던 매집 패턴과 동일한 패턴에 있는 종목이 현재 종목이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정도 패턴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생까지 못 바꾼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을 투자해서 50%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500만 원이에요. 1억을 투자해서 50% 수익 본다면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수익률은 뭐 최소 목표 수익률로 기록해보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현재 중국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뭐예요? 스마일 매집 패턴이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매집, 급등, 정배열. 이 세 가지 파동에 대한 모든 흐름에 대한 분석까지 다 해드리면서 일 기법에 대한 강의까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온라인 방송 통해서 공개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아쉽게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강의에 집중하고 싶다, 내가 이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단 1시간의 투자로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 오늘 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을 참여하셔서 그 기회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강의 듣고 오셨고요. 중국 소비주에 대한 모든 것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이어진 온라인 강의에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다음 히든 수혜주 공개하신다고 하네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후속주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누군가는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나가야지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강태공 전문가에 대해서 알지는 모르겠지만 이 테마를 만들어내고 테마로 엮여서 올려갔던 게 강태공 전문가가 제일 잘하는 매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얘가 중국 소비주였어, 중국 수혜주였어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뭡니까? 분명히 중국 기업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기업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누군가는 물량을 모아가 나가는 매집 패턴이다. 주가가 단기간에 충분히 50% 정도는 최소 목표 수익률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히든주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잡는다 하더라도 올 연말 인생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무리는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히든 수혜주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온라인 방송 참여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저희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강태공 전문가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 노트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